오늘은 촌 사람이 또 이 오페라 하우스 근처에 나와가지고 또 주접을 들고 있습니다. 내가 평소에 늘 느끼는 게지만은 오페라 하우스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인데 이게 바로 불당골입니다. 사람들은 건물이 이상하다, 뭐 오페라 보러 온다 이러지만은 나는 처음 와서 딱 보고 느낀 게, 아하, 오페라 하우스가 유명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보는 각도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화엄경의 도리를 닮아서 만든 건물이 이 오페라 하우스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 멀리 보이는 저 건물이 방향도 다르고 나온 그 부분이요. 건물 구조가 자세히 보면은 올라온 방향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저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래요. 크고 작고 높낮이도 다르고, 저 건물 속에서 세계에서 유명한 오페라단이나 가수들이나 와서 노래를 하는데 들어오는 관객 모두가 하나의 화음을 이루는 곳이 바로 공연장의 분위기입니다. 나름의 좋아하죠. 우리는 그런 말들을 평소에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말은 많이 하지만은 실제로 내 일에 당하면은 그걸 인정 못해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바라볼 때는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내 일에 만일에 남편이나 친구들이 너는 왜 그래 다르게 생각하느냐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그래서 이 같은 생각이지만은 상대를 대할 때 또는 나한테 적용이 됐을 때는 평가한 게 다르거든요. 그게 결국은
나를 중심으로 한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내 생각할 때는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물을 보고 사진으로 여러분 우리가 도주하면은 저 오페라 하우스가 대표적인 건물인데, 건물을 볼 때에 저것이 바로 화엄경의 뜻이 들어있고, 저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불당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활에 적용을 시켜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반대나 다른 방향으로 받아들이고 말을 하더라도 불당골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불교를 제대로 믿고 그것을 현실에 적용을 시켜서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오늘 밖에 나와서 오페라 하우스를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하버 브릿지라고 유명한 이 호주를 대표하는 다리죠. 저것은 남과 북을 잇는 다리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사는 곳은 남쪽 서민들이 사는 데고, 저 다리를 건너면은 북쪽입니다. 때문에 저 다리도 높낮이가 다른 어떤 계층들을 하나로 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로 있게 되는 다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물체를 보더라도 그 모습만 보지 말고 그 건물이나 다리가 주는 이미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서 생활에 적용을 시키면은 뭐 좀 잘 살고 못 살고 집 두 채고 한 채고 별것 아닙니다. 마음 푹 놓고 만족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 그 다리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오페라 하우스 건물을 잘 들여다보면은 거기에서 굉장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 화엄경의 뜻이고 불당골이 바로 오페라 하우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 굴은 오페라 하우스 건너편에 있는 보타닉 가든이라고 하는 큰 공원 안에 있는 굴입니다. 여기 보니까 참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에 파도의 물결을 받아서 돌이 이렇게 아름다운 형상으로 굴이 되었는지 億년의 시간 속에 제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굴에 와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그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여우골 이야기를 했는데 여우 생각이 납니다. 유명한 그 이야기 중에 백장야호라는 게 있죠. 중국 사람들 얘기인데, 이 백장이라고 하는 스님이 백장산에서 불을 나오는 여인이었는데, 그 스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법문을 하는데, 어떤 나이 많은 노인이 와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은 사람이 다 갔는데 나가지 않고 법당에 있었어요. 백장 스님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디에 삽니까? 나는 이 능력을 산에 삽니다. 그래요. 산에서 뭐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은
저는 사람이 아니고 여우입니다. 이래요. 이거 여우라니요. 스님, 제가 전생에 이 절에서 승려로서 공부를 한다고 제단을 좀 하고 이랬는데 제 이름이 백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법문을 하게 됐는데 법문 끝에 어떤 젊은 수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인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런데 내가 당시에 명색이 광장이라고 해서 불락인관이라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잘못해가지고 유몸을 받아서 지금 이 절 너머에 석굴에서 살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백장스님은 공부를 많이 했다고 소문에 들리니까 오늘 좋은 말씀을 해 주어서 내가 이 몸을 받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는 게라요. 그 소리를 듣고 가만 생각하니까 자기도 참 놀라서 그러면 당신이 전에 그 성격이 물었던 것처럼 나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랬어요. 그래서 여우노인이 물었습니다. 수행을 잘한 스님이 인과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물으니까 이 백장이 불매인관이라고 했어요. 한자가 들립니다. 먼저 자기는 불락인가라고 해서 인과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지금 백장은 인과에 매하지 않는다. 인과를 받는다. 즉 반대의 뜻으로 말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여우 노인이 아이고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하고 큰절을 하고 한다는 말이 내일 아침에 이 산 뒤에 가면은 이 석굴에 여우 한 마리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제자들을 지켜서 유명한 백장야호라고 하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러면 왜 인과에 떨어진다고 한 지금 백장의 말을 듣고 전 백장이 여우 몸을 벗어났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살아가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얘기입니다. 전 백장이 공부를 시원찮게 해서 확실히 모르면서 방향이라고 하는 자기 권위 때문에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 떨어지느냐고 하니까 어렵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인과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자신감 없이 확실히 모르고 거짓말 비슷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우는 이심이 많고 거짓말을 잘하고 그 둔갑을 잘하잖아요. 때문에 여우 몸을 받아서 수십 년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백장은 설령 겉모습으로 수행을 잘 하는 것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인과를 받을 수 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할지 몰라도 흔히 하는 말이지만은 깨달음 내용이나 계기나 여러 가지가 그것은 진실하고 솔직해서 자기 스스로의 양심에 거슬리지 않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수행하는 사람의 자세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진솔한 사람의 대답인데 전 백장은 대충 짐작으로 자기 확신이 없으면서 자기 권위를 인식해가지고 거짓말 비슷하게 됐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면서도 이
솔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못한 것이 분명한데 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자기 체면 때문에 잘못을 인정을 못하고 바르게 표현을 못하면서 잘했다고 우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믿고 또 수행하는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거짓이나 위선적인 말을 하면 안 되죠. 전백장은 그러한 어떤 비양심적인 말을 해줌으로써 자기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과시적인 어떤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받았는데, 지금 백장은 도가 높고 인과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세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수행을 잘하고 고명한 것 같아도 깨달음이 부족하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부상에 있을 정도의 수행을 잘하는 스님이라도 온전하지 못하면은 인과를 받는다고 하는 정확한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늙은 여우가 여 몸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해주었다. 이것이 백장야호의 뜻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 달링 하바라는 것입니다. 달링, 아름다운 항구, 그 배전, 이 다리 밑에는 이 바닷물이 들어와 있고 보여지는 건물은 이 달링 하바에서 유명한 스타시티, 카지노가 있고 호텔도 많고, 이 호주 사람들, 특히 이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이 이곳을 굉장히 사랑하는 곳입니다. 저녁이 되면은 이 가족끼리나 연인들끼리 나와서 저녁을 먹고 노래도 하고 춤을 추고 하는 이런 곳이라. 이 바닷가에 와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이 산골 좋은 사람이 어떻게 시드니까지 와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저는 어릴 때에 그 동네에서 태어나면은 거기서 살다가 그곳에서 죽는 줄 알았지 밖에 나가서 산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어른들이 다 그래 사니까 그런가 싶었는데, 사는 반경이 넓어지고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시야가 점점 넓어지다가 보니까 호주까지 와서 살게 되는 인연도 있었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호주에 와서 살 수 있는 인연이 있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학교 다닐 때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했어요. 영어 단어를 3,000개를 외웠는데 A로부터 XY까지 다 외워가지고 외운 것은 띠내어버리고 이랬는데, 단어 많이 외운다고 영어는 여기 시원찮아요. 뭐 부사로 일화이라고 거기다 ER 붙이면은 그래 되고, 뭐 동사 뭐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쓰는 데는 영 시원찮더라고요. 그래도 딴 사람보다가는 영어에 관심을 가졌고 단어도 많이 외워서 영어 시험 칠 때 되면은 내가 제일 먼저 내가 나오면은 감독하는 선생님이 보고 100점이다. 그래서 친구들이 따라 늦게 나와가지고는 야 윤구야 니 영어 100점이라고 선생님이 그러더라. 이럴 정도로 영어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전에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출가하기 전에 내 방 벽에다가 크게
워사라이도 나는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것을 영어로 간단하게 써놓고 그걸 쳐다보고 내가 앞으로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면 내 분수에 맞게 마음 크게 안 다치고 게으른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참 하나 대도 않은 자랑 하나 할 게 있는 게 이 세계 지금 영어가 뭐 80만 단어니 뭐 60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많은 단어 중에 제일 긴 단어를 내가 지금 외우고 있어요. 학교 다닐 때 2년 동안에 철필이라고 인크에 찍어서는 나무로 된 그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걸 얼마나 썼는지 이걸 2번을 깎아냈습니다. 여기 꾸덕살 베개 가지고 FLOCCINAU 스펠이 29개라요. 그 발음도 어떻게 하는지 뭐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I don't know 이러더라고요. 뜻은 돈을 허공에 뜬 구름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나와요. 한번 찾아보래요. 내가 뭐 거짓말 안 합니다. 그런 거 내가 왜 그때에 1년 동안이나 그걸 그렇게 악착같이 외우려고 했을까? 내가 부족한 어떤 것을 특이하게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한테나 자랑을 해서 과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1년을 외웠지 않았겠나. 지금 그게가 뭐 60년 저러니까 거의 60년 전인데 지금도 외우고 있을 정도면은 머리가 좋아 그런 게 아니고 그만큼 많이 외웠어요. 사람은 자기가 부족한 면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돼서 살아남기 위한 각양각색의 방법을 스스로가 연구를 하고 터득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어떤 생존에 대한 욕구가 29개의 스펠링을 있는 단어를 외우게 한 어떤 문초적인 힘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생각해 보면은 그 일주일 동안에 강구라고 하는 해변에서 또 포항해수욕장에 와서 나무 밑에서 이틀을 자고 시드니까지 와서 30년을 살면서 달링 하버라고 하는 선창가에 와서 저녁 노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전생으로부터 어떤 그 길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교수님은 운명론자인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는 살아나가게끔 된 그런 어떤 길이 DNA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생의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너는 살아가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큰 길이 그려져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노력을 하고 깊이 있게 생각하고 참 수행을 잘하면은 약간의 어떤 진로 변경은 있겠지만은 그 지금 연구한 DNA에 당신은 어떤 병을 알아야 되고 얼마 있다가 이 세상을 하직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대충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은 인연론, 지은 대로 살아가야 되는 어떤 인생 행로가 그려져 있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말이 있거든요. 욕지 전생사이냐? 전생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았는가 궁금하잖아요. 욕지 전생사. 그러면은 금생수자시
지금의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생에 당신이 했던 것이다. 욕지내생사. 다음에 내가 무엇이 돼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냐? 금자 행자시. 지금의 그대가 하고 있는 은행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바로 내생의 당신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영어를 많이 단어를 외우고 29개 그 어려운 스펠링을 외워가지고 지금까지 암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다음에 어떤 상태로 살아가게 될지를 결정짓는 중요 인자 같아요. 달링 하와이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본 일편의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계십시오. Bye now.